그 남은 건 개념이 ANN에서 그 CNN으로 넘어가는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 ANN 쭉 했는데,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를 안 했네요. 예, 뭐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ANN이라고 치면, 코드로 보면 요거예요. 코드로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써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서 디자인을 하시고 한번 딥러닝으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겠다. 뭐 그중에 뭐 이렇게 뭐 텐서플로우를 써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거는 충분히 제가 보기엔 여기 가능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뭐 레이어를 뭐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각각의 레이어에 뉴런을 몇 개 정도 넣고 각 레이어마다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건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거 뭐 구글링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로스 펑션 어떻게 하고 뭐 옵티마이저는 뭘 쓰고 이런 것만 결정을 해주면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딥러닝이겠죠? 이걸 해서 뭐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화면에 보고 계시는 코드 정도 아니면 좀 내려가서 이건 좀 너무 간단하니까 뭐 좀 확장을 해서 뭐 리스트로 갈게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정신이 없는데 뭐 이런 정도? 코드는 이게 다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수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 그 중요하죠. 뭐 제가 거기에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실제로 코딩을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하나 딥러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뭐랄까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쓰시면 돼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뭐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의 원리가 뭔지 뭐 크게 관심 없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정도 코드를 써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 연구하시거나 논문을 쓰시는데 한 섹션 정도 나는 인공지능을 적용해서도 봤더니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로 충분하시면 사실 이거면 돼요.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목표인 건지 아니면 좀 더 좀 그거보다는 좀 심화돼서 지금 특히 저는 지금 대학원생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문제에 좀 특화되게 네트워크의 구조를 뭐 디자인을 해본다든지 뭐 이것저것 돌려서 결과를 보고 뭐 내부에 뭐 웨이트들이 학습된 웨이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각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저희가 ANN을 했어요.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갈 테고 오토 인코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토 인코더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토 인코더를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상당히 제가 보기엔 재료적으로도 그렇고 뭐 제가 있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걸 배웠는데 처음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x, y가 있는 게 아니라 x만 있어요. x만 있어요.
그래서 뭐 레이블이 있는 게 아닙니다. X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런 뭐를 신호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로테이션 시켜서 세워놨어요. 그냥 이거는 이 신호를 다루겠다가 아니라 그냥 인풋 어떤 인풋이라는 걸 그냥 도식화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이 인풋이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를 구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목적이 이 인풋을 리커버리 하고 싶다고 하죠. 리컨스트럭션 하겠습니다.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인공신경망을 디자인하면 될까요? 복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게 여기 값들이 이렇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이 이렇게 노드로 값으로 들어왔다고 치죠. 그러면 인풋을 그대로 복제해야 되니까 노드의 개수도 동일해야겠죠? 뭐 이게 뭐 100개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100개고. 그러면 중간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네트워크를 음, 그쵸. 이렇게 중간에 레이어 끼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학습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다 이게 1인 거죠. 복제가 됩니다. 또 최소 하나의 히든 레이어에 100개 정도 노드를 써서 뭐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그린 것도 좋고 아니면 동일하게 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그냥 이게 크로스를 하지 말고 뭐 이게 100개 뭐 이것도 뭐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건 다 뭐 1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로 재미없는 거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뭐 아무런 새로운 파인딩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네트워크를 디자인했다고 치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냥 목적성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했어요. 재미삼아. 여기에서 중간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꽉 스퀴즈를 시켜가지고 그 노드의 병목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0개 원래 아까 100개였으니까 100개고 뭐 50개, 30개, 2개, 30개, 50개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는 제가 디자인하는 거니까 문제에 상관없이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됐죠? 그리고 학습을 합니다. 이건 그냥 ANN이에요. ANN 구조입니다. ANN 구조 중에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단지 오토엔코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지 그냥 ANN인 겁니다. ANN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 어느 정도는 뭐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이 이렇게 바틀넥으로 생겨 있고 뭐 그런 구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션은 여전히 인풋을 복제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ANN을 제가 텐서플로우에서 코딩했듯이 코딩하고 이제 코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쭉쭉 넣고 코딩한 다음에 학습을 했어요. 오메가가 찾아지겠죠? 다. 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학습이 안 된 겁니다. 근데 학습이 되었다고 치죠. 학습이 되었습니다. 오메가가 뭐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학습이 되었다고 치고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00개예요. 여기는 2개입니다. 100개에서 2개로 데이터 포인트가 압축이 되었어요. 앞단은. 우리가 이 앞단을 그래서 인코딩이라고 하면 인코드를 한 거죠. 뒷단을 보면 2개에서 100개로 뻥튀기가 됐죠? 그거를 우리는 디코드라고 합니다. 디코딩을 한 거죠.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여기 2개일 필요는 없는데 뭐 100개보다 작은 레이어의 개수, 뭐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여기 우연찮게 2개라고 칠게요.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뒷단은 이 2개의 노드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 뻥튀기하고 100개로 뻥튀기를 했는데 원래 신호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복제가 되었다고 치죠. 그러면 이 두 개에 들어가는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답변 주신 분 중에 디에펙트 주파수, 좋습니다. 여기 지금 신호하고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뭐 FFT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혼돈이 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빼고 그냥 인풋, 그 다음 인풋 복제, 리컨스트럭션으로 할게요. 뭐 신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형태든지 뭐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치죠. 뭐 이런 거죠. x1, x2, x3 쭉쭉 해서 x100. 여기는 g1, g2. 그러면 얘가 이거에 비해서 얘가 가지는 게 뭘까요? x의 특성을 반영한 압축된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100개에서 2개로 정보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100개 중에 리던던트한 정보들은 굳이 두 개밖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조건은 근데 제대로 리컨스트럭션이 되었다면 리던던트한 정보들은 당연히 2개에 담을 수가 없겠죠. 정말로 중요한 코어한 이 2개의 인포메이션만 딱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겠죠. 그리고 2개에서 100개로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니 이 100개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뭔가가 2개가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피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인풋이고 지금 뭘 한 거냐면 오토인코더라는 이런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인풋을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쥐어짜서 스퀴즈를 시켜서 바틀렉을 만들었더니 그러고 나서 학습을 하고 나서 봤더니 여기를 뭘 한 거냐면 피처 익스트랙션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한 거예요. X의 특성을 2개만 담아야 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될지를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오토인코드 구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피처 익스트랙션과 데이터 컴프레션을 한 거예요. 데이터 컴프레션을.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겠습니다. 문제를 예제를 다시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할게요. 뭐 여러분들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뭐 자주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셨는데 나는 뭐 재료에 관심이 있는데 뭐 갑자기 뭐 0부터 9까지 숫자를 가지고 이런 예시를 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일단은 엠니스트 데이터셋의 디멘전은 얼마인가요? 28 x 28이니까 디멘전이 28 곱하기 28이니까 784입니다. 784차원이에요. 맞죠? 각각의 픽셀들이 값을 가지니까 784차원인데 0과 9라는 특징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784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리던던트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한 몇 차원이면 될까요? 0부터 9까지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컴프레스 하는 데 있어서 몇 차원이면 될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재료적으로 뭘 했는데 피처를 아니면 뭐 20개의 인자를 뽑았습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20개의 인자가 모든 인자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진 않을 거예요. 디펜던트한 인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20개가 완벽하게 가장 미니멈한 인풋의 또는 피처의 개수는 아닐 거예요. 나는 더 줄이고 싶어요. 이게 과연 5개가 이너프한지 10개가 이너프한지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공학적으로 상당히 자주 마주치게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나의 지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가 오토 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 0부터 9까지가 모르겠습니다. 몇 개의 차원이 예를 들어 10차원이 그러면 중간에 여기 노드가 10개면 되겠죠. 자, 근데 고민을 한 게 뭐냐 하면 10개가 정답이었다고 치죠. 그러면 10개를 제가 시각화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를 2개로 할게요. 3개로 하면 3차원으로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2개로 해서 평면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0부터 9까지가 2개로 압축이 784가 2개로 압축이 되는데 개수가 당연히 2개니까 모자라겠죠.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0부터 9까지가 아니라 1, 5, 6만 쓸게요. 그냥 클래스 3개.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이제 아시겠게 1, 5, 6만 쓸 겁니다. 1, 5, 6만. 뭐 특별히 뭐 1, 5, 6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1, 5, 6을 해봤더니 뭐 설명이 깔끔하게 코드도 깔끔하고 해서 그냥 하는 거 아무 이유 없어요. 1, 5, 6이라는 3개의 엠니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토 인코드를 할 거고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바틀렉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2개로 픽스 시키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는 ANN밖에 없으니까 28 곱하기 28을 784 플래팅을 해서 쫙 여기는 당연히 784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784 784인데 갑자기 2개 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그래서 뭐 그냥 한 이렇게 500개 300개 다음 3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그냥 제가 했습니다. 이건 뭐 옵티멀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 구조로 할게요. 자, 됐죠? 이런 ANN 구조를 오토인코더라고 하고 784, 500, 300, 2개, 300, 500, 784라는 구조를 가지고 엠니스 데이터셋 중에 1, 5, 6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좀 딜레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다 할게요. 자, 여기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 엠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여기는 뭐 쫙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 5, 6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 5, 6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일자로 만들었으니까 784고 그게 트레이닝 하는데 그냥 대충 이 경우에는 1, 10, 100, 18,000개 정도, 테스트는 한 3,000개 정도 쓸게요. 뭐 여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런 오토 인코더 구조를 제가 그냥 손으로 그린 거고, 이거를 텐서플로우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인풋 쉐입은 28 곱하기 28이니까 784예요. 그리고 500개. 그 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를 써도 되고 렐로를 써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뭘 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는 500개에서 그 다음 300개, 그 다음 2개. 이거를 인코더라는 네트워크로 제가 정의를 했고, 뒷부분은 디코더예요. 그 다음 300개, 2개에서 300개, 그 다음 500개, 그 다음 784개. 네트워크를 했고, 이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쳐서 전체를 오토 인코더라고 명명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구조를 네트워크한테 텐서플로우한테 이야기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오토 인코더는 X만 있는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X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X를 넣고 X를 넣어서, 자, X를 넣어서 쭉쭉쭉쭉쭉쭉 나와서 X 햇이 나오겠죠? 그 햇이 X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리그레션 문제예요. 다시 X가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뭐 오메가들이 학습 과정 중에 뭔가 값들이 있겠죠. 쭉쭉쭉쭉 계산해서 여기까지 와서 X 햇이 나왔어요. 그거가 X랑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로스, 그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오메가들을 업데이트한 다음 다시 학습, 이것을 계속 반복, 이렇게 간 거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학습을 했어요. 이렇게 학습을 하라고 알려주고 이제 학습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돌아가는, 지금 제가 GPU를 쓰지 않고 CPU를 쓰고 있는데 뭐냐 하면 돌아가는 스피드를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복잡도가 꽤 큽니다. 784에 500, 300, 2, 300, 500, 784예요.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예요. 근데 학습이 거의 다 CPU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올 텐데, 여기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6을 가지고 왔어요. 6을. 그리고 봤더니, 자, 이 코드는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6을 넣었어요. 이 인풋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넣고 오토 엔코더를 지난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가 이런 6입니다. 비슷한가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784차원에서 2차원으로 축소됐다가 다시 뻥튀기 된 거예요. 근데 복제가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중간에 노드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2개. 그럼 또 다른 거 해보죠. 계속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인덱스를 6번으로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이걸 하면 랜덤으로 가져올 것 같은데 한번 보죠. 1을 가지고 왔습니다. 1, 5, 6이라고 했잖아요. 1. 그 다음 또 돌려볼게요. 5. 5는 이건 뭐 5, 6 좀 비싼 거 같네요. 6. 1. 5. 1. 5. 5. 6. 자, 지금 뭘 한 거냐면 오토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가 또는 뭐 엠리스 데이터 세션의 그 숫자가
784차원에서 2차원으로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784로 리컨스트럭션 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 없죠? 학습을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보면 G1, G2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784차원이에요. 784차원에 1이라는 것은 이것은 784차원의 한 점이에요. 이 1이. 그리고 쭉 학습이 끝나고 나서 계산하면 여기에 무슨 값이 있겠죠? 그럼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거는 2차원상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참, 레이턴트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또 한 점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 1, 5, 6이라는 무수히 많은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거를 학습된 오토엔코더에 넣어서 많은 1을 넣으면 여기 1들이 그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5가 있죠? 찍히겠죠, 뭐가. 6을 넣고 점이 찍히겠죠. 찍히겠죠? 1, 5, 6이 제대로 리컨스트럭션이 되었다는 것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1, 5, 6의 덩어리 또는 데이터 포인트 군집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뿌려보죠. 어떻게 뿌릴 거냐? 돌아가서 레이턴트에서 랜덤하게 500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뿌릴게요. 뿌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뿌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바틀렉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제가 동그라미를 2개만 넣었어요. 왜? 2개가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2개여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시각화를 할 수 있으니까 3개도 그렇게 되지만 이래서 G1, G2고 내가 알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1, 5, 6 1은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고 6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5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차원 축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뭐 이런 틀린 점들이 있지만 정말 신기하게 784차원에 있는 1, 5, 6이라는 세 클래스는 2개가 옵티멀한지는 모르겠지만 2차원으로도 많은 양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피처 2개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156이 있는 784차원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내리고 여기서 직선을 그으면 돼요. 여기서. 이해가시나요? 이게 오토인코더의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데이터 컴프레션 또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첫 번째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용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더 중요하고 더 신기한 걸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뭘 하고 싶으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레이턴트 상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턴트 상이니까 여기가 G1이고 G2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을 이제 여기가 이제 이거가 예를 들어 1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고 치죠.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점을 여기 점의 좌표를 새로운 값이죠. 여기에다 집어넣고 여기 이제 값이 들어갔으니까 오메가들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쭉 값들이 나오겠죠. 그것을 784를 28 곱하기 28로 리쉐이핑을 하고
플롯을 해보면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156 중에서 뭘 한번 다시 어느 점을 한번 점 좌표를 하나 주세요. 제가 그거를 디코딩 해보겠습니다. 아무 좌표를 하나 주세요. 여러분들이 2,3 잠깐만요. 2,3 2,3이니까 여기쯤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도 없는 좌표입니다. 일단 2,3부터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먼저 있었네. 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는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포인트였어요. 여기를 가지고 디코딩을 하면 일단 이 파란색 점은 1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 아랫부분의 코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쭉 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니까. 자, 요 점이었어, 요 점.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여기 찍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그리고 그 다음 2,3 해볼게요. 2,3. 자,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녹색에 있는 덩어리 점들 중에 2,3 제가 뉴 데이터 포인트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디코드를 가지고 쭉 해서 그걸 리컨스트럭션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면 뭐 같으신가요? 156 중에 누가 봐도 6이죠. 누가 봐도 6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이 6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6이에요. 제가 방금 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6입니다. 페이크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숫자를 또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한 겁니다. 생성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슨 어떤 말씀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이 1,000만 개 필요하다. 그럼 제가 여기 이 근처에 데이터를 랜덤하게 1,000만 개를 뿌린 다음에 다 디코딩을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 드리면 여러분들은 6을 1,000만 개 가지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2,-3 해볼게요. 5. 156은 제가 마음대로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수를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페이크 숫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했던 개념들하고 좀 달라요. 예, 질문 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예.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 좀 좌표 하나 주세요. 뭐 마이너스 6, 10 해볼까요? 마이너스 6, 10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10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점을 여기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니까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10, 마이너스 6을 찍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 마이너스 6이죠. 찍었더니 여기를 찍었는데 5로 나와서 뭔데 이 근처가 5인가 보네요. 자 다시 요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여기는 사실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5라는 것을 실제로 인코딩에 넣어서 레이턴트를 뿌린 거니까
이 근처는 5가 맞아요. 여기는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얼추 5랑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초록색과 주황색과 경계 잡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할게요. 그러면 0,0을 할게요. 0,0 해볼게요. 0,0.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거보다는 1,0을 한번 해볼게요. 1,0.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 1,0입니다. 여기와 여기의 중간. 자, 이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5와 6의 경계에 있는 점을 찍었더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5로도 보이고 6으로도 보이거든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요해서. 어디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었다고 치죠. 지금 또 일단 첫 번째 보는 것처럼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데이터 포인트가 또 달라졌죠. 이거는 학습을 할 때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가 다르게 학습되니까. 자, 그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5가 있고 6이라는 숫자가 784차원에 있습니다. 784차원에. 그리고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2차원으로 왔어요. 차원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G1과 G2의 물리적인 의미는 저희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면서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얘가 가지는 게 있는데 가장 펀더멘탈하고 코어한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점들을 784차원으로 디코딩을 해서 보면 5에서 자연스럽게 6으로 트랜지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여줘요. 그거를 우리가 엄밀하게는 working in the latent space라고 해요. 이거를 좀 제가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전달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뭐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뭐 수만 개의 물질 특성을 학습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소재를 4개 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거꾸로 설계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 가실 거예요. 알려진 물질이 있고 오토엔코드를 써서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내렸어요.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모였는데 이건 스테이블하고 여기는 언스테이블 했나 봐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원래 있는 공간에서 뭐와 뭐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의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두 개를 그래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더 맥센스한 거예요. 레이턴트 공간상에서 샘플링을 하고 디코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원래 스페이스로 디코딩이 되었을 때 표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좀 제가 말하고도 잘 좀 아쉬운데 새로운 것들을 뭔가 조합을 한다 아니면 뭔가 생성해낸다고 했을 때 원래 우리가 보여지는 지금 이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너무나 리던던시가 많고 정보가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피처들이 더 도미넌트하고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피처들이 자동적으로 필터링 되고 걸러져서 사라지는 오토인코더를 써서 레이턴트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레이턴트 공간 상에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디코딩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근데 뭐 예를 들어 소재면 새로운 소재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이런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오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레이턴트 상에서 점들을 찍어야 되는 것처럼. 자, 그 오토인코더를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테고 뭐 ANN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구조. 그런데 중간에 바틀렉이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을 만들어내고 그냥 해봤더니 두 가지 정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디멘전 리덕션 또는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인코더의 관점인 거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고 디코드를 활용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토엔코더의 최초 목적은 비지도 학습으로 입력 신호를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목 구조를 설계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차원 축소의 효과가 있고 피처 익스트랙션, 노이즈 당연히 쓸데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니까 그것이 노이즈가 사라지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많은 인자들 중에서는 중복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복된 인자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건 저희가 연구한 재료 관련된 연구인데 뭐 뭐죠? 그 하이 엔트로피 관련돼서 뭐 피처가 13개가 있었는데 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차원 축소 오토 엔코더를 차원 축소를 해서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도 많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차원이 더 높아져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오토 엔코더까지 했습니다. 코드도 여러분들하고 다 다뤘는지 한번 코드도 다 했고 그래서 혹시 입력 신호를 복제하는 것이 결국 타겟이면 슈퍼바이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그런 의미에서는 지도학습인 것처럼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Y가 아니라 X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냥 X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입력 신호만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Y가 X니까 그냥 이건 비지도학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제의 개념으로 오토인코더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제너레이션의 관점에서 써요. 그리고 피처 익스프레션과 제너레이션의 가장 베이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신 것처럼 이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좋게 하는 기법들이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보셨을 수는 있겠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붙여서 겐이라는
뭐 제너러티브 어드벌 뭐 이런 뒤쪽에 뭐 이렇게 많은 더 어드밴스드한 네트워크들이 많이 후속 연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베이직하고 아주 펀더멘탈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토 엔코드를 가지고 그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